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3차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 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에 승진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자원정책과 소관 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소송 중인 9건에 대하여 정회 후 보고받는 시간을 갖고 이후 속개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소송 중인 9건에 대해 추진 현황을 정회 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자원정책과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도시개발과 자원정책과 소관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원정책과장님 소환후 용량 검사 조치 사항 관련해서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전화로 연락 온 겁니까?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예, 한국환경관리공단에는 불가능으로 공문으로 해시를 해줬고요. 기계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능검사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해시가 왔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서 기계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전화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 의원들이 이 검사 요청의 진정성을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12시까지 오늘 지금 뭐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니까는요. 소학시설 정기검사 요청 공문과 회신 공문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단 어제 조사 중에 산림관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참고인이든 관계공무원이든 본인의 직과 성명을 걸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의 시간 중에 말씀하시는 건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관리 과장님 불출석한 건 유감을 표하고요. 김성택 위원님께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좀 피상적인 언어를 쓰셨지만은 다른 위원들이 듣기에는 이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였습니다. 그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는 내일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 공문을 2번 보낸 거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었다고 부인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항변할 수 있는 논리를 내일 제시를 해주시고요. 이런 커다란 환경 기초시설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건 수익성 처분인데 업체에는 수익이지만 공공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폐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이런 행정행위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집행부에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실 테니까는 제대로 좀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정우 의원님께서 시민의 정서를 적절하게 잘 대변해 주셨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지금 우리 생활 쓰레기가 배출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체 소각시설로 안 하고 민간 위탁을 주는데 그 민간 위탁 받는 업체가 지금 변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소송을 하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체가 있죠? 예, 맞습니다. 물론 뭐 형사법적으로는 최종 소송이 끝나고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폐기물 업체에서 환경 오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되고 또 북위 내수 지역은 건강 영향 조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에다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위탁을 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변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 관련된 행정 소송이 지금 여러 건 진행 중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 좀 2가지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인 업체에 위탁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계약 입찰 담당 전문 공무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꼭 그 업체의 입찰 자격을 감점을 줘서라도 시민들 정서에 맞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저도 뭐 정책계획과나 다른 부서랑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해봤는데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에요. 우리 전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소송 몇백 건 중에 그냥 몇 개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환경 관련된 행정소송은 시민들의 건강, 보건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폐기물지도팀장은 2년 가까이 소송을 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폐기물 지도팀장이 뭐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바뀌더라도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의원님 뭐 중시 시간이 됐으니까 좀 짧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는 건 최적의 방진 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되거든요. 근데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준수하고 처음 시설을 만들었을 때만큼 그런 조건으로 계속 시설이 유지가 되면은 사후 관리가 크게 필요 없겠지만은 우리 환경관리본부 각 부서에서는 구청을 포함해서요 사후에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대기 오염 물질은 적정하게 배출이 되고 방진이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나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매립장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벌써 몇 번 연기를 했거든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 환경 기초 시설에 있어서 내구 연한을 지나면서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사 조직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폭탄 돌리라고 할까요? 너무 큰 사업이고 힘든 사업이라 본인이 그 부서 팀장,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그 내구 연한을 지나서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자원정책과장님, 폐기물 지도팀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 미세특위에서 행정사무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보령 화력발전소가 있는 홍성군의회. 근데 사실상 다른 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에서는 뭐 별다른 활동은 없어요. 한두 개 부서 불러서 그냥 의견 듣고 말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부 요인을 줄이기 위한 의회 활동은 청주시 의회가 제일 모험적으로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 환경권, 건강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오늘 여러 참고인이나 관계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은 우리 몇십 년 동안 매일 하는 일이 이 환경 업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의원들보다 몇십 배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특별히 가리지 않고요. 우리 청시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도 괜찮으니까는요. 먼저 환경정책 과장님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먼저 고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90년대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 돼서 행정도 그때부터 정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국민 소득이 계속 높아진 현재는 모든 시민이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요구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현재는 환경 행정은 한마디로 할 일은 너무 많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위에서 저희들 시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고 그렇게 다뤄졌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맙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마디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과 인력도 문제지만은 이쪽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예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환경 직렬에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6급을 진급하는데
22년이 평균, 22년, 23년이 걸립니다. 6급까지 가는데. 거기서 다시 보직을 받는데 평균 8년이 걸립니다. 합하면 30년입니다. 팀장 받자마자 퇴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직원들한테 사실 사기를 얘기하고 그 일에 좀 그 정도 되면 또 나이도 이미 많이 먹고 해가지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힘이 더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조직과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사기 문제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을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잘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자원정책과장으로 오면서 내년 7월 1일자,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원정책과장으로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도시 이제 살고 싶은 이제 도시가 되려면은 뭐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요. 문화도 또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또 뭐 교육 수준, 교육도 또 여건도 마련돼야 되고 하지만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정책과장 오면서 우리 청주시가 왜 이렇게 남들은 푸를 청주에 고울주자라서 깨끗한 도시라고 뭐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깨끗한 청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미세먼지 특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소각의 문제입니다. 소각의 문제는 쓰레기 발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 미세먼지 그 시민 대토론회 할 때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 다른 부분은 사실은 산업하고 뭐 이런 부분은 경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쓰레기 줄이는 거하고는 경제하고는 크게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때도 나왔겠지만은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가 클린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감량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표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는 자원으로 순환하는 것 쪽으로 가보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지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력과 예산입니다. 제가 타 지자체에 비슷한 50만 이상의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 청주시의 환경 분야, 특히 이제 제가 자원정책과에 있으니까 청소 분야의 인력이 청주시가 작습니다. 그 부분 좀 인정해 주시고 그 부분만 좀 확보가 될 수 있다면은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아낌없이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인민주주의습니다. 김홍석입니다.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근데 답은 아마 어려울 텐데 그냥 느낀 아쉬운 점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뭐 언젠가는 좀 됐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다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소각장을 예를 들면 소각장의 그 소각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계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사실 3, 4년 정도는 해야지만 지금 인전 업체는 환경 관리 저희들도 물론 다 저번에도 대경경 기사가 있고 소각장에 뭐 어떤 운영도 해보고 했지만 업체는 한 사람이 5년, 10년, 15년씩 근무를 합니다. 이 폐기물 관련된 업무만요. 반면에 저희들은 보통 2년 정도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쌓아왔던 그래 좀 알만하면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업무를 했던 사람이 와서 업무를 알만하면 그게 또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열포졸이 뭐 한도둑 못 잡는다고 하듯이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사람 수가 있어도 안 되지만 많아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전문성이 되려면 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환경정책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 근무해서 어떤 인센티브 아니 뭐 인센티브라고 얻게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직원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자원정책 과장님 일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그 일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서는 이 부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를 가야 되고 또 저희들 같이 기술직은 뭐 딴 데 가봐야 또 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2, 3년 있다 보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 있을 때 합당한 어떤 그런 어떤 뭐 대가라고나 할까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처음에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하지만 전문성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오래 좀 긍지를 갖고 어떤 가질 수 있는 이런 여건 이게 좀 아쉽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제가 한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5번째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뵀는데요. 지금 세 분 말씀하신 내용이나 환경관리본부 그 소속 직원분들의 애로를 잘 좀 시장 있게 좀 전달을 해주셔서 지금은 아무래도 전문화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 한 2, 30년만 해도 경영학과가 취업의 왕이었어요. 근데 요즘 경영학과 안 뽑습니다. 대기업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에서만 행정직렬을 뽑아요. 아무래도 행정은 뭐 인사 조직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인사 행정과 어떤 그 조직을 갖추고 적절한 행정 지원을 할 것인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많은 고민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오늘 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겠고 조직이나 인센티브 여러 가지 좀 검토도 해야 되겠고 또 부서 간 그 업무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환경관리본부 안에 있는 부서하고도 충분한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쓰레기 배출 수거 체계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뭐 거점 단위나 요일제나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에너지 절약 운동 또 아까 말씀하신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그 용량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검사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 조치하는 게 이게 제대로 이행이 이제 되도록 현실에 맞게 되도록 그런 어떤 법률적인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참고인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제14차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등 4건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